전교 1등은 놓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. 한 번도? 네. 안녕하세요. 전교 1등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할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. 바로 강경민 선생님입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노력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요즘 애들처럼 막 엄청나게 선행을 많이 했었던 것도 아니고 네.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만 하더라도 수능 직전에 제가 진도를 완성했었거든요. 수능은 2달 전 돼서야 진도를 다 완성을 정말요? 했어요. 그냥 그 매 순간순간마다 저한테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다.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하고 남들 뭐 자거나 밥 먹거나 놀러 갈 때 한 번도 안 놀러 갔거든요. 고등학교 때 월드컵 기간이었어요. 네. 근데 제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가 월드컵 경기장이거든요. 그래서 애들 월드컵 경기장을 가든가 아니면 집에서 보든가 했었어요. 근데 그때가 마침 시험 2주 전이었거든요. 시험이죠. 네, 근데 2주 전이면 솔직히 좀 갔다 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때도 그냥 학교에 있으면 이제 좀 마음이 들뜰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집으로 가가지고 또 집에서도 거실에서 이제 TV 보실 거 아니에요. 네. 그냥 방에서 그냥 문 닫고 불 끄고 공부했어요. 그럼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셨나요?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선수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운동선수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서 조금씩 선행을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. 운동선수를 이제 언제부터 그럼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? 지역대표 수영선수 활동을 했었는데요.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막연히 엄마 따라서 수영장 학원 등록하는 줄 알고 갔었는데 엄마 따라서? 네, 알고 보니까 선수 키우는 데더라고요. 어머니께서 되게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갔었던 것 같고요. 운동을요? 네네.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제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그 양을 줄이면서 공부량을 좀 늘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부도 그때도 꽤 조금 하는 편이었나요? 중학교 때? 저희 중학교 친구들이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잘하는 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전교 1등 몇 번 하셨어요? 고등학교 때? 전교 1등은 놓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. 한 번도? 네,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. 뭐 그러면 각 과목에서도 거의 다 전교 1등을 하셨나요? 아니면 토탈적으로?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전교 1등은 토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1등급을 주로 받았습니다. 그러면 좀 긴장감은 없었나요? 1학년 때 전교 1등 4번 하면 2학년 때도 나도 전교 1등 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동시에도 좀 치고 와서 전교 1등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엄청 많았죠. 제가 그때는 좀 생각 없이 잘난 척 했던 시기도 좀 있었어가지고 1등을 하니까 그냥 좀 뭐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뭐 1등이다라고 저렇게 장도 많이 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주변 친구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. 죄송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시험에 있어서도 그래도 1등 하지 못하면은 제가 그렇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게 어떤 남들이 볼 땐 좀 우스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그것뿐만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매 시험 때마다 갈수록 자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정말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살았던 것 같은데 네. 그건 아닌가요? 또 쉴 때는 쉬었고 3학년을 지내면서도 막 중간중간에 중간고사랑 내신 기말고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. 그 이제 행사가 끝나면은 또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은 그게 또 체력 관리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때는 뭐 친구들이랑 좀 한두 번씩 놀러도 가고 고3 때? 네. PC방이죠. 뭐 그래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뭐 네. 게임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좀 리프레시를 한두 번씩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 학원 지원생 중에 이제 어떤 어머니들이 좀 고3인데 PC방이 웬 말이냐 친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어머니들도 좀 이제 계시는데 네. 그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해드려도 좋을 거 아니에요. 근데 PC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알아서 그만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좀 자제력이 있다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무엇보다 저는 게임을 잘 못했거든요. 그래서 가도 그렇게 오래 못했어요. 재미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지기만 해가지고
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게임을 알아서 못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. 도움이 될 수 제 남동생은 어떤 부분 서든어택을 거의 랭커 돼가지고 매번 가더라고요. 게임 못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잘하는 거의 방법이다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연속적으로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. 오답노트를 정말 제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수학 과목은 아니면 전체 과목을요? 전체 과목 중에서 수학을 제일 많이 오답 관리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, 왜냐면 이 수학이라는 게 뭐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취약한 부분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.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과목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항상 정리를 하고 일주일 중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 오답 노트만 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었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봤던 문제 또 봐도 또 틀리거든요. 그거는 왜 틀리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계속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좀 제가 이 문제를 푸는데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푼다라고 하면은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아이디어가 보통 부족해서 틀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항상 코멘트를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부분을 생각 못 해가지고 틀렸다. 뭐 문장을 길게 쓰지도 않고 그냥 파란색 펜으로 요거 어떤 식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제가 썼던 그 코멘트 가리고 풀려고 해보고 생각 안 나면 그 코멘트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또 그 오답 노트의 문제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 가서 이제 그 문제 되게 저한테 익숙해지게 되었던 거죠. 혹시 이제 학생들이나 이거 보는 친구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뭐 몇 등을 해야겠다 혹은 뭐 몇 등급을 맞아야겠다 뭐 이런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물론 좋고 아니면 그런 큰 목표를 세우는 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하는 그런 학생들도 그냥 자기랑 같이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한 번씩은 이겨봐야겠다는 그런 작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본인의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조금씩 그 결과를 얻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그런 성취감들을 하나씩 맛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목표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거거든요. 물론 지금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다 수능이긴 하겠지만 작은 목표들 하나씩 세워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좀 성취감을 부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목표를 수정해 나가서 더 큰 목표를 만들어 나간다면 다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댓글이나 알려주시면 알려주실 거예요. 네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